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저희가 좀 살펴봐야지 이거를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 어떤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당 산업, 뭐 제품이건 서비스업이건 다른 기업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그러면서도 배당금을 많이 주려는 또 욕망을 또 가지고 있어요. 능력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대단히 그렇죠. 기업들이 일단 주고 싶다고 해서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또 이 현금의 창출 능력이 좋습니다. 이 같은 기업이라도 이 소위 말해서 산업의 사이클이 긴 기업들, 대표적으로 대개 내구재 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하는 코카콜라라든가 이 음료 산업들은 산업 그 제품의 사이클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해마다 거의 그 좀 균등한 매출을 올리고 그런 데인데, 산업 사이클 이런 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이 등락이 있죠. 오르고 내리는 게 심하죠. 근데 지금 이 같은 배당 귀족주들은 현금 창출 능력이 꾸준하고 좋다. 이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개 그 관련된 산업들을 보면 구소비재 산업들입니다. 새롭게 요새 얘기하는 뺑주식하고 좀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도 소비자는 어차피 먹고 마셔야 되고 뭐 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사는 그 소비재 필수 산업.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재, 주로 이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들어간 부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 이거 상당히 꾸준한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대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제 소비 재량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주식 투자자한테는 조금 생소한 용어입니다. 뭐냐? 생활 필수품제는 아닌데 소득이 좀 약간 늘어나면 꼭 사고 싶어하는 거 있죠. 우리 권 차장님은 소득이 좀 늘어나면 꼭 사고 싶은 게 뭐예요? 뭐 차를 바꾸거나. 네, 좀 명품의 차를 산다든가 네,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저런 그 납작 TV를 얘기한다면은 가장 화질이 좋은 건 뭐 삼성 거다, LG 거다, 꼭 사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포함한 것이 소비 재량주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투자자한테 자기네 회사에다가 투자한 사람의 좀 보은하려는 성격이 강한 사람들, 굉장히 결초 보은하려는 사람들, 그 옛날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착하다고 느껴지네요. 예, 좀 착한 게 맞습니까? 능력도 있고 욕망도 있고. 네. 아니 결혼하고자 하면 이런 배우자를 그런 거 있잖아요. 배우자에 비유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말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월급 돈 벌어서 월급도 잘 갖다 주고 월급도 자생이고 남자라면 그럼 결혼해줘서 고마웠기 때문에 더 보답을 해주고 그렇고 그렇죠. 이 세상에는 없는 걸로 누군가 있겠죠? 뭐 권차장 그렇지 않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떤 뭐 더 있지 않나요? 사업 하나하나를 해도 우리나라 한국에 있을 때 삼성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타디를 참 꼼꼼하게 오래 한다. 네. 그러나 일단 해야겠다고 결정이 나면 무지하게 신속하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을 할 때 신중한 회사들. 네. 덤벙덤벙 해갖고 망해먹는, 한국에서 뭐 망한 D그룹 같은 이런 데가 아니라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배당금을 계속해서 늘려줄 수 있다는 얘기는 일단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업인 그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더 안에 디테일 들어가 보면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분야에서는 생존하고 살아남은 그런 진짜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 그리고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기업에다가 장기적으로 사실 또 근데 이런 기업들이 밋밋할 수는 있어요. 정말 트레이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타매매. 그러니까 뭐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본다면 연애하기에는 보링한데 결혼하기에는 딱 좋은 배우자. 그 된장 같은 배우자를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고 성실하고 꾸준히 진짜 그런 거죠. 연애하기는 별론데 주식 투자를 결혼의 비유를 오늘 계속 하시네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주식 시장에서 배당 귀족주의 흐름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팽주식 같은 경우는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뭐 이런 추세가 강했는데 주식 시장에서 좀 급격하게 내림세를 탔을 때 그 등락이 좀 어땠습니까? 이 배당 귀족주가. 그러니까 뭐 언급한 것처럼 이제 이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금융위기 때 S&P가 거의 절반으로 폭락했을 때 이 귀족주들은 뭐 한 30%밖에 폭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S&P 500보다는 한 1.6% 가량 높게 상승을 해왔고 네. 그 변동성도 낮아서 소위 그 financially term이지만 그 샵 레이시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폴리오의 그 어떤 그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지수인데 네.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뮤추얼 펀드나 뭐 이렇게 포폴리오가 있을 때 어느 포폴리오가 더 좋은 그 퍼포먼스를 냈느냐를 매저하는 그것이 이제 샵 레이시오인데 네네. 예, 그래서 이 귀족 배당주들을 모아놓은 이 기업들의 그 퍼포먼스의 그 샵 레이시오가 높았고 이 사실은 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를 트레이딩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투자의 가장 큰 어떤 진짜 핵심은 결국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봉이에요, 봉이. 결국엔 왜 배당주 이런 기업들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봉이에요, 봉이. 네. 컴파운딩 레이시라고 그러죠. 네네. 사실 워런 버핏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코카콜라 같이 정말 밋밋한 주식이지만 그런 주식을 이분은 사서 끊임없이 그 진짜 배당금 받아도 또 예, 재투자하고 재투자해서, 계속 예, 한 거죠. 그런 그래서 거죠. 이제 그 예. 배당금의 재투자에는 복리 현상. 예. 그래서 부가 무지하게 늘어나는. 그렇죠. 그래서 1930년대에 만약에 일부를 투자를 했다면 지금 그 돈이 115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15불인데 만약에 이게 복리로 다시 그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복리로 됐다면 이게 3,600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 귀족주들이 거기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높여주는 그러한 그 주식.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것에 일찍 돈을 떴던 사람이다. 그렇죠. 결국엔 그게 사실은 진짜 장기적인 투자. 그래서 일찍 어렸을 때 투자하는 것이 네. 예, 결국에는 정말 투자의 결국엔 시간이에요, 시간. 저는 좀 늦게 시작했어요. 중간에 형평상 좀 처분을 했었어야 됐어요. 아픔, 네. 내 아픔을 또 아픔을 또 건드렸군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배당 왕 주식도 있는데 배당 귀족주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글쎄요. 말씀해 주시죠. 배당 귀족주 중에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누려온 연수를 더 늘려서 50년으로 보면은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 놀랍죠. 놀랍죠. 놀랍죠 정말. 이런 주식들을 그 앞에서 21개 주식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기업들을 보니까 정말 좀 놀라운 그 중에 제가 한 11개만 봤습니다. 11개만 쭉 뽑아요. 다 보긴 상당히 우량. 네. 그 11개 기업을 봤을 때 놀라운 현상은 말이죠. 50년 동안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네. 물론 이제 뭐 주가라는 것이 일직선이 올라가지는 않죠. 그러나 이 기간을 50년을 쫙 좁혀갖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화면에서 쫙 보면 말이죠. 이 등락이 좀 있으면서 올라간 주식이 있고 네. 어떤 주식은 등락이라 할 게 없이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올라간 주식이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등락 없이 오른 게 11개 중에 6개를 제가 발견을 했고 그다음에 4개는 거의 그것도 없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는 좀 올랐다가 조금 처지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뭐 이걸 이름을 다 대기는 너무 많은데 그래서 참 놀랍다. 이런 주식도 50년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냐. 어떻게 배당금도 계속 늘리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워렌 버핏 같은 그 전설적인 투자자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남이 감히 그 산업을 넘볼 수 없는 대단한 경쟁력, 영어로 모트를 형성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냥 잘 때 잠 못 자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잠자는 소리에 또 세월 몇십 년 지나서 보면 놀랍게 돈이 모여져 있는 네. 남고 마치는 훔쳐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 자꾸 애간장을 타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 그 기업들을 좀 주식들이 그렇죠. 뺑 주식들이. 네, 그 기업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주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제가 몇 개만 이제 뭐 산업별로
추려서 봤더니 소위 말해서 소비 방어주라는 게 있습니다. 왜 네. 방어라는 말을 하냐면은 경기가 침체하고 꺼져도 주가가 별로 떨어지지 않는 네. 그런 뜻에서 방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제가 두 개 보니까 랭카스터 콜론이라는 주식하고 투시롤 네. 이런 주식들이 이런 주식들이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걸 봤고, 네. 그다음에 산업주 중에 그 속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ABM 인더스트리, 놀슨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 늘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유틸리티주들 많습니다. 유틸리티가 네. 뭡니까? 전기, 가스, 그렇죠. 수도 예. 이런 거 공급하는. 누구나 살면 집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서 물 먹고 목해야 되고 전기 써야 되고 가스 써서 히팅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들 네. 이 주식 가격은 정말 탄탄하게 70년 아니 뭐 더 긴 기간 또 오를 수 있는 네. 이런 주식들이 되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어떤 것들이? 이 유틸리티주 대표적인 것 두 개만 말씀드리면 아메리칸 스테이트 워터스, 네. 그다음에 노스웨스트 내추럴 가스 네. 이거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그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요 P/E 레이쇼 가지고 이것들을 들여다보면요 앞에서 우리가 기업이 처음에 발전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쭉 커갖고 나중에 세대 단계 이렇게 해서 5개 단계를 거쳐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대개 P/E 레이쇼는 그 발전에서 확정 단계를 넘어갈 때 대개 떨어지기 시작해요. P/E 레이쇼가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성수기나 쇠퇴 단계 가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는. 네네. 놀라운데 이 기업들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시작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네. 내수익 기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오른다. 이것은 성숙 단계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성숙 기간을 가지고 있는 정말 굉장히 오래된 참 와인 같은 네. 이런 진국의 기업들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이 기업들의 P/E 레이쇼를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P/E 레이쇼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쇠퇴해서 가라앉는 기업들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네. 그래서 굉장히 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예,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당주에 투자할 때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주식을 사면은 그걸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주가가 샀을 때부터 올라가지고 그 매매 차익을 얻는 거, 캐피럴 게인이요. 캐피털 게인, 자산 소득이라는 거. 또 하나는 그 주식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배당 수익. 예.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총 그 주식 투자 수익률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제가 본 차트 중에서 보니까 미국 평균 S&P 지난 그 1940년도 30년도 이후에 보면은 그 디비덴드 인컴이 한 3분의 1이에요. 그 캐피털 게인이 3분의 2.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럴 게인이 그 캐피털 게인 플러스 디비덴이라면 디비덴이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네. 디비덴드를 무지하게 많이 줬다는 얘기죠. 그게 평균 지금 지난 한 80년 동안의 그 평균이고 평균이. 근데 한때는 이게 50%까지 됐었어요. 아, 근데 이게 배당- 계속해서 떨어져 갖고 네. 90년도 이후에는 이게 15% 정도밖에 안 돼요. 14%. 그러니까는 사실은 워렌 버핏 같은 분은 이게 높았을 때 시작을 해서 1965년도서부터 그 벅쉐어를 해갖고 재투자 복리를 정말 많이 누린 분인데 네.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분이 그 벅쉐어의 그 퍼포먼스를 보면 S&P 500에서는 310%인데 거의 그거 비슷하게 아니 260%밖에 그것도 안 되는 못한 거예요. 거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존 주식을 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IT 주식을 무시한데 네, 그렇죠. 안 사죠. 왜냐하면 네. 그분은 올드 스타일의 인베스트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리가 굉장히 그 디비덴드 인컴이 좋았을 때 이분은 사갖고 정말 최고로 누린 분인데 이제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하군요. 왜냐? 네. 금리가 낮아지고 지금 엄청난 유동성이 투자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디비덴드 일드가 낮아지니까 네. 6%에서 지금 2% 수준으로 낮아지니까
이게 이제 이런 주식들이 예전같이 매력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밋밋한 거야. 네. 그러니까 팽스탁 같은 게 굉장히 어트랙티브 보이는 거죠. 네. 캐피털 게인이 막 높고 또 이번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올해만 들어도 30%인데 디비덴드 하나도 안 주잖아요. 네. 보세요. 중국하고 앞에서도 호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연준이 현 수준을 금리를 고수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스타디한 그 배당 귀족주나 배당 왕주 이런 것들이 팽 주식보다는 상당히 빛을 낼 가능성이 그렇죠. 상당히 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 스타디한 거고 앞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유념할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올해 5월 현재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은 이제 5개 주식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것들은 앞에서 보면 그 배당 왕족이나 귀족주는 안 해요. 근데 네. 그 두 개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론 마운틴하고 이제 푸드가 있는데 네. 다 6.8%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 근데 문제는 아이론 마운틴은 지난 한 20년간 주가가 계속 올랐던 반면에 네. 푸드는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보세요. 푸드는 사면 캐피탈 게인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떨어질 그렇죠. 때 예. 계속 떨어지니까. 네. 근데 아이론 마운틴은 오르고 있으니까 사실상 같은 배당을 줘도 주가가 오르는 주식들.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그 배당 왕족 중에 50년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식들, 배당도 늘리면서 지속 오르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앞에서 얘기한 그 복리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부를 굉장히 늘릴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많이 준다고 꼭 덥석 물으면 안 되고 그렇죠. 주가가 예, 하락한 맞아요. 주식은 예. 피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